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월 3일에는 개성공단 진입 금지를 통지하고 실제로 우리 측 인원과 물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한편 4월 5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철수를 공고하는 등 대외적인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연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주간 북한 동향, 어떤 주요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주요한 북한 동향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4월 1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거고요. 두 번째가 4월 3일 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부국장이 그 개성공단의 진입을 금지한다라고 우리 측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5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있는 외교관 그리고 국제기구들에게 평양을 철수할 것을 권고를 한 것이 중요한 동향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8개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헌법을 개정했고요. 법령을 4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평가와 또 금년도 사업을 보고했고 예산 결산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에 관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나요? 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2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 서문에 그 금수산 태양궁전은 영원한 성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금수산 태양궁전은 평양에 있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 그리고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헌법은 김정은의 가계 우상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2년 의무교육 제도를 헌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이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을 했고 이번에 헌법에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 개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제와 관련된 내각 인원들도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박봉주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의 주요 동향 중 하나가 개성공단 진입 차단 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은 지난 4월 3일 그 중앙특구개발 그 지도 총국 부국장인 박철수가 개성공단의 진입을 금지한다라고 우리 측에 통보를 하고 당일 우리 측 인원과 물자에 대한 진입을 입경을 차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단계적으로 서울로 귀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나 또는 식자재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공장 가동에 있어서 조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평양에 있는 외교관과 국제기구들에게 철수를 공고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 4월 5일 그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그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인 매체나 또는 당국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철수 공고를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북한의 의도를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 행태 등을 감안할 때 그 이번 조치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북한의 주요 동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 최고인민회의 외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예,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그리고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노선에 대해서 간철, 지지를 위한 내부 동향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주요 정치 행사 일정들도 준비하는 행사, 준비 동향들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북한은 4월 2일 원자력 총국 대변인 명의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육자회담 합의에서 무력화된 5메가와트 그 흑연 감송도를 재정비 또는 재가동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의 대남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그 특별한 대남 동향은 없었습니다. 그 김부자 동상 파괴 계획 등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과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등 사안별로 비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이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도 궁금한데요.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평양 외교관 철수 권고와 함께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강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그 혁명 무력의 그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임을 백악관과 펜타곤에다가 정식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영토인 괌, 하와이 등 미군 기지에 대해서 북한의 정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많습니다. 4월 9일이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고요. 또 4월 11일은 김정은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은 그 김일성이 대원수로 추대된 지 21년이 되는 날이고요. 또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주 북한은 그 내부 일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주요한 그 행사 등을 통해서 그 내부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그 새로운 노선인 그 경제건설 핵무력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내부 지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남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북한은 개성공단 그 출입 차단 등을 통해서 계속 그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남 비난과 위협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 또는 도발 위협 등을 통해서 위기감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외교관의 철수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금주에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위협들을 지속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현서 서기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